가야 되는 날이기도 했고 그런데 오늘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어요. 왜 이자가 왜 법기소를 안 쓰나 했죠. 물론 다들 저건 생각할 기각 수 가능성이 100%긴 한데요. 뭐 구속 적부심 청구한다. 예전에는 체포 적부심 청구한다. 네. 사실 체포 적부심 청구해가지고 시간 계산 날 계산하면서 불려놨던 거거든요. 지기현 보고 그러다가 있나? 이제 보석 청구한다 이런데 그때 이런 게 있어요.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있어. 내가 지금 이게 구속의 사유가 되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뭐든 해보는 거거든요.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조사 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지금 금요일 날 이거 지금 심사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검에는 나가기 싫고 근데 내가 지금 구속되는 게 맞아? 이렇게 한번 지금 청구를 한번 해보는 건데 나중에 또 보석 가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있잖아요. 그 내란 국면에서 뭔 짓 했냐면은 절차적 문제를 갖고 네. 계속 시비를 걸었었는데 사실 그때도 풀려날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법기술 쓰면서 지금 지기현이하고 심우정이가 조이대하고 사실 심우정. 풀어준 거에 가까운데 아무튼 좀 솔직히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구속돼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하긴 나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구속되고 대통령 내려왔다는 게 믿기지 나도 믿기지가 않아요. 윤석열은 믿기겠냐고. 꿈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거 하고 있을 거야. 막 소폭 마리하고 뻥카 보내고 김건희랑 싸우고 그러면서 지금 계엄 내리기 전에 막 설렜던 마음들이 아직도 꿈을 헤매고 있을 거야.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 구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생각은 계속 뭔가 버티면 결과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 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개아리를 틀면 어디선가 뭔가 아 잠깐만 개알이 너무 노골적. 개아리를 틀면 개아리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정말 하늘에서 무슨 동아줄에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거 가지고 계속 버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어렵게 어제 기사 중에 그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하나 제기됐거든요. 아 그러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아 정말 빡칠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가만히 안 둘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이런 그 구속 적부심 이런 거 신청하고 막 이 상황에 윤석열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좀 찌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이 특검에 안 나갔어. 근데 서울구치소 이 새끼들이 이고 있어. 교정 당국 문제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금 인치 끌어내서 지금 특검에 데려오기 위해서 특검 검사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그랬어. 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들 또 교도관들이 있잖아. 끌어내서 그 호송차에 태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소위 말하면 서울구치소장이 친윤인 건 맞아. 애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근데 특검 검사 수사관을 보내달라. 쉽게 표현하면 특검 쪽으로 토스하는 거야 책임을. 본인들이 끌어내야지.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끌어내는 중에 또 윤석열이 신체 막 접촉. 버티고 접촉하고 다쳤네, 부러졌네, 뭐 긁혔네. 난리 부르스 치고 할까봐 구치소 쪽에서는 아마 부담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아 근데 잠깐만요. 이 위원장님. 네. 구치소 편드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 그냥 아니 앞에서 이렇게 소주병 하나씩 들고 먹으러 나올래 하면은 이렇게 살금살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헨젤과 모르겠어요. 그레텔 비법으로 네, 우리가,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일까지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특검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도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현재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특검을 안 나가다 뿐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현실적 불가능해요. 판사나 검사도 특검도 마찬가지고 여론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사건이면은 네. 그러니까 정상화돼서 지금 사실은 이 특검의 수사가 내란 일어나자마자 시작돼야 되는 수사인 거예요. 이 지연된 정의에 가깝지.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사실 믿을 건 없는데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저지를 하니까 특검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하고 접견 금지. 자꾸 딴 생각하니까. 아. 그 사실 근데 가족이라고 해봐야 김건희가 면회 안 오면 아무 의미 없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한번 면회 한번 가줘라라고 하는 거죠. 설득 좀 해줘라. 어. 면회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남편이 당뇨 때문에 지금 눈이 아프다는데 약이 없다잖아요. 야, 그건 좀 윤석열이 저번에 구속됐을 때도 면회 한번 안 갔잖아요. 예. 세상 그렇게 비정한 거야. 그 느낌 아니에요? 군대 갔을 때 고무신 거꾸로 가라신다. 그럼요. 고무신 모임. 그래서 이 사태를 보고 법학자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준 게 있는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보면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수용을 하되 지금 윤석열처럼 수용자의 교화와 그리고 시설 사정 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혼거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했다. 혼거방. 그래서 혼자 말고 혼자 있으면 너무나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골몰하고 방법을 찾으니까 사회화를 위해서 단체방, 2인 이상의 단체방에 수감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부부 합방은 어때요? 기다려야 되니까. 네. 예. 그럼 100% 윤석열은 나옵니다. 저도 근데 동의합니다. 그래요. 근데 가족 변호인의 접견 금지인데 사실 이게 지금 모스탄이란 자 단연명. 사실 이게 범죄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모스탄이란 자에 지금 그 면회도 오늘 그래서 불발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윤석열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극우 유튜브 보면서 막 해왔던 생각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나를 구하러 온다. 모스탄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에서 얘는 지금 지 머릿속에는 독립운동한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보낸 트럼프가 보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스탄을 만나면 뭔가 뾰족한 방법이 있겠지. 근데 그 상황에서 면회 금지. 야,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유일한 희망의 희망이었는데. 끈이었거든요. 근데 모스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그 전 일기 때 대사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냥 특보 같은 특보. 거라니까. 근데 그 특보 같은 게 잘 생각해 보면 수백 명이에요. 그냥 막 임명하는 거야. 뭔 대사? 뭐 이 사람 스펙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아니 형사법 전문 교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도 수천 명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얘는 쉽게 표현하면 미국에서 윤석열 극우를 편들면서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이랄까 이익을 추구했던 그냥 미국에 있는 극우 인사 중 하나일 뿐인데 얘가 윤석열 면회하면 세상 달라집니까? 어제 들은 충격적인 소식은 인천공항에 빨간 풍선 들고 그 단현명 씨를 막 이제 환영하는 인파들이 갔잖아요. 근데 규탄하는 인파들도 같이 갔었는데 빨간색 풍선을 잘못해서 이제 터트렸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소수가 빨갱이 새끼다 하니까 인천공항에 있는 경찰들이 이 지목된 사람을 제압하고 체포를 해서 가가지고 입장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탄은 그 단현명 씨가 나를 위해서 나를 규탄하는 사람은 저렇게 제압해서 데려가는구나. 아직도 윤석열 세력이 살아있구나. 굉장히 들떠가지고 오늘 황교안 그 부정선거 주장했던 분이랑 오찬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해줘야 우리가 힘을 얻는다. 진짜로. 아니 진짜로.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듣고 보니까 거의 막 당대표급이었던 사람이랑 범죄자가 만나서 범죄자를 규탄한다는 사람은 막 제압당하고. 강빙구 씨. 예.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 뉴스를 미국에서 퍼뜨렸잖아요. 한국에 들어왔잖아.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 수사 고발해서 뭐 대한 무슨 호국당인가 뭐 거기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이게 이 사람도 이제 피의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난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 수사를 해야지. 출국 금지 되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6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가 7월 달에 큰일이 생긴다. 아하. 그런 얘기가 돌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저것도 무슨 큰 굿했나 보다. 그래서 뭔가 또 날 잡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단연명을 기다리면서 정말 단연명이 트럼프의 특사였으니까 이 특사가 귀국하고 트럼프가 구해주러 오나 보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7월 달에 큰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구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미국이 한국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이제는 대선 국내 문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어떤 장사꾼인데 트럼프가 멀쩡하게 민주주의로 뽑힌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한다? 윤석열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 그 미몽에서 깨어나세요. 제발 불쌍해 죽겠어. 그 트럼프는 윤석열한테 관심도 없어요. 예. 본인 이익만 따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단현명 씨도 내가 한국을 이렇게 대처하는 이유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고 천명도 했습니다 스스로. 예. 자, 근데 들어와가지고 막 공항에서 이제 이야 어마어마하게 내가 환영을 받는구나 했는데 막상 행사장 장면 한번 볼까요? 지금 노인네들 한 15명 앉아서 강연 듣고 있다. 얼굴이 엄청 상기된 거 저거 좀 보세요. 지금 진짜 자신감이 넘친다니까요. 이름처럼 현명하지가 못하네. 되게 모기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금 서울대에서 강연을 취소당함으로써 서울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렇게 했구나. 그 앉아 있는 황교안 한번 보시고요. 오찬전. 예. 자, 참 저 사진 찍는 사람이 민경욱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포하긴 해요. 모스탄 저거 그냥 냅두면 안 된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관심을 너무 갖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제가 뭔데 예를 들면 미 국무부 장관 정도가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수백 명 특사 중에 한 명인 그건 이제 어떤 그 유색 인종에 대한 배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대사를 임명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특보 같은 그런 그것도 지금 현직도 아니야.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게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과하게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 단연명이라는 인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북한과 굉장히 접촉을 했잖아요. 네. 김정은이랑도 만나고 그랬는데 오히려 단연명한테는 약간 그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특보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 단연명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막 합니다. 그럼 그구들은 정말 마치 트럼프의 빙의된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그렇지. 것처럼 그렇지. 거의 선비에 빠져가지고 정신도 놓고 있는 거죠 지금. 어쩌건 이거 아니 그가 한국말 할 수 있는 놈이 막 영어로 이야기하면 동시통이 옆에 두고. 근데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전광훈 씨 며느리보다 이 단현명 씨 영어 실력 발음이 후져요. 그래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악센트가 약간 악센트. 그 학교 그 단과대학 회장 선거 나가는 분들의 그 어떤 악센트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로 한번 가볼게요. 또 우리 김건희를 언급 안 하면 우리 방송 보고 심심하죠. 있는 우리 명신 존재 씨가 이유. 그럼요.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심심하죠.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 여권 무효화로 귀국 압박. 참 올해 7월 1일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금까지 본인과 처음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는 등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송환되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얘는 이런 것 같아. 특검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들 벤처 기업이었거든요. IMS 모빌리티 여기에 지금 184억 원인가를 기업들이 후원을 했는데 여러분 저 화면에 보이시지만 그 중앙지검장일 때 총장일 때 저 빨간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는데 여기다가 사실은 후원이에요. 투자라고 좀 말하기 좀 어렵고 사실은 너 같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검찰에 고위직이 올라가 있을 때 저런 기업들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 수사를 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IMS 모빌리티에다가 투자를 빙자한 후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대장님께 하나 고백을 하자면 윤석열 재임 중에 기업들을 수사하는
기업 정보를 가지고 일단 수사망을 돌리는 공정거래부 부장이 이정섭 검사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새날과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강빙구 씨. 나는 이정석 관심 없어. 그런 그걸 비례미를 해보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 특검에 이렇게 소환돼서 가는 모습 상상해 봅니다. 요게요. 이런 게 만약에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우리 민주정부에서 저런 일 벌어졌으면요. 난리 나죠. 나라가 뒤집어지는 진짜.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기저효과, 기고효과 이런 것처럼 너무 막장이니까 의뢰껏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렇죠. 거야. 그러다가 막 우리 쪽에서 막 저기 화장실 비대 고쳐주는 문제 이런 거 하나만 걸려도 난리가 나고 이건 도대체 불공정하다.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자, 재밌는 뉴스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철우 교수라고 있어요. 저분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고 윤석열의 절친이고 그 윤석열하고 저 이철우 교수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해가지고 서로 집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철우 마누라가 윤석열 때 질병청장까지 했던 바로 그건데 윤석열 60년 절친 저 이철우 교수가 조국 사면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니까 조국에게 엄격했던 자들이 이제 조국을 품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이제야 좀 뒤늦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 보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인 것 같고요. 자, 이철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갑자기 저런 액션을 보여준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2024년 8월 달에 1948년 건국 논란 진절머리가 난다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 1월 달 올해 초에는 극우 순회가 될 줄 몰랐다 하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6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친구가 저 지경이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이제 절연을 한 거죠.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둘이 초등학교 때도 친구야. 예, 대광초등학교. 서울대 법대 7구학번 동창이야.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조국 대표의 선배들이에요. 대학교 선배들. 근데 지금 적폐수사 당시에 윤석열한테 쓴소리했고 이게 이제 적폐수사라고 하는 건 이 문재인 정부 때죠. 조국 수사로 1시간 동안 언쟁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 이철우 교수가 야 조국 쉽게 표현 사면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이름을 올렸다 이런 거고 오늘 정우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조국 대표에 대한 그 형량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나왔었거든요.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고립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철우가 했단 말 한번 기억하십시오. 윤석열은 정신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야. 저는 그 이철우 교수보다 훨씬 더 먼저 윤석열을 알아본 사람이 있죠. 바로 북한의 김여정입니다.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야,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로 성견지명 인정합니다. 여러분 있지요. 제가 뭔가 약간 주술적으로 느꼈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윤석열 아버지가 네. 윤석열이를 데리고 등산을 가서 찍은 사진 한 장에 보면 그때 윤석열 반바지 입었을 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아, 얘는 이때부터 꼴통이었구나. 사진 한 장이 그게 보여. 그러니까 고집도 세지만 틀린 고집은 자기가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바뀌는 자가 대통령까지 올라가 버린 희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윤석열이 자기 대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한테 고무소로 맞았다 그랬을 때 야 아버지 너무하셨네라고 했는데 오죽했으면 대학교 다닐 때까지 팼겠냐라고 이제 수긍이 가는 거죠. 진짜 꼴통이었던 예. 거죠. 이종찬 우리 광복회장께서도 윤석열한테 배신감 갖고 있다. 이 부분도 있고 지금 다 복원되고 있어요. 예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독립균형관장도 이제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정상화 되고 있는 거고. 하나만 더 우리가 갖고 넘어갑시다. 전환길이가 윤석열의 따뜻한 영치금을 모금해달라. 아직 정신 못 차리시는 분 일인이죠. 정치 비즈니스. 여러분이 있잖아요. 전환길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요? 나는 아니요. 모자라 보이던데. 네, 많이. 얘는 예를 들면 법도 몰라, 팩트도 몰라. 근데 무슨 따뜻한 영치금을 보내자 이런 이야기. 나는 솔직히 윤석열 재산열망과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범이잖아요. 어떤 억울함을 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랑 다른 내란범인데 무슨 따뜻한 영치금을 보내. 쟤네들 말하면 나는 저거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내란범에 대해서 따뜻한 영치금 무슨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면 얘도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뻔뻔하게 말할 이유가 할 데 없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가 얼마나 해먹었느냐야. 윤석열 마누라야. 그러면 윤석열 재산이 70억이 넘는데 여기다가 국민들한테 뻔뻔하게 영치금 보내달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전환길 같은 경우는 이 12월 3일 이 계엄 내란이라는 거를 싹 빼놓고 오로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되게 정치쇼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실을 왜곡하는,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범죄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범죄라니까요. 예. 저게 모스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범죄자인데 아마 전환길도 고소고발 돼 있긴 할 거예요.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형사적인 단죄를 떠나가지고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건 그냥 생중계된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쪽 세력들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5.18은 분명히 민주화 운동이고 네. 전두환의 내란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올라가다 보면은 3.1 운동도 내란이었어요. 쟤들한테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제가 그 역사에 대한 단죄 같은 경우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다시 건드리는 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지 않아요. 헌법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의 시작이었다는 것조차 국힘의원들 중에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요. 독일에서 나치를 찬양하면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전환길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재산 김건희가 해먹은 걸로만 따지면요 수백억 이상일 텐데 뭐 다 밝혀지겠지만 수백억이 뭐야? 지금까지 불법으로 저지른 거 하면 수천억이 될 텐데 이 부부한테 영치금 모아달라고 하는 그 뻔뻔함. 내란 자체가 무슨 독립운동입니까? 저런 애들 모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냥 그 바운다리 안에서 구구들 향해서 정치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정 마케팅으로 네. 이제 얼마 안 남아 있는 국민 감정 소모하는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스탄 오라 그러고 나중에 트럼프 오면은 이제 거기서 막 이제 그런 지랄들을 할 텐데 난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진짜 거기 모여 있는 어른들은 믿어요. 아. BBQ를 믿어요. CIA와 같은 그러니까 등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래 BBQ가 온다고? BBQ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맥도날드 거기는 안 속는데 BBQ 뭐 BHC, ACC, HTML 이렇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믿어요. FDA도 그렇죠. 참 부끄럽습니다. 자 김병철님 출첵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입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수준은 후진국 수준의 그대들이여 새날을 보면서 공부를 해라. 스마트폰 들고서 나는 잘 모른다. 무식은 죄입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윤정이 주식 살할 때 사세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건 본인이 타이밍을 잘못 잡은 탓입니다. 이윤정, 강미정 좋아해요. 하트 하트 하트. 근데 이분은 꾸준해. 임세은 마차만 사랑하고 나머지 다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한결같아요. 자 멜로 같이 질림님. 번화상님 서울구치소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각해서 우리 동네 오실 때 동네 주민으로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가운데 손가락 거룩하게 날립니다. 웰컴 윤. 자 제이님 아직도 친윤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윤은 그냥 대역 죄인일 뿐입니다. 구치소장도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이윤정님이 센터를 차지하셨군요. 잘 어울리십니다. 강미정 대변인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조근조근 상대를 밟아버리는 겁나게 웃깁니다. 강빙구 씨. 앞으로 조근조근 강미정으로 부르겠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 자